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4개의 구간으로 나눠요. 선캄브리아기, 고생대, 중생대, 신생대 이렇게요. 어디선가 들어보셨죠?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누겠죠. 그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 생물의 급격한 변화입니다. 갑자기 애들이 막 죽어. 그리고 새로운 종이 막 출현해.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화석.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준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기를 알아내었습니다. 표준화석을 모르시는 분은 바로 앞에 화를 보세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선캄브리아기, 고생대, 중생대, 신생대 4개의 그 시대로 나눴는데요. 오늘 선캄브리아 시대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이 선캄브리아 시대의 선이 뭐냐면 앞서다라는 거거든. 이전. 캄브리아 시대, 캄브리아기는 사실 고생대가 여러 개로 또 쪼개져요. 그리고 고생대 맨 처음 시작이 뭐냐면 캄브리아기야. 고생대 이제 문 여는 시작이 캄브리아기거든. 그래서 그거 이전이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선 캄브리아 시대는 고생대의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름에서부터 조금 성의 없지 않아요? 이름도 안 져주고 그렇지 대충 고생대 앞이야 이렇게 져준 거잖아요. 정보가 별로 없어요. 네, 정보가 별로 없어. 기간은 제일 깁니다. 지구의 탄생이 언제냐면 약 46억 년 전입니다. 그리고 고생대의 시작이 언제냐? 한 5억 4천 년 전. 그러니까 천단이 그냥 다 빼고 봐도 40억 년 이상이 선 캄브리아 시대예요. 선 캄브리아 시대. 지구의 탄생을 잠깐 생각해 볼까? 지구의 탄생. 시작할 때 어땠어요? 엄청 뜨거웠죠. 마그마 바다. 그리고 이제 좀 온도 낮아져야지 물바다로 이렇게 넘어가죠. 대기 조성은요? 대기 조성은 처음부터 산소가 있지는 않았었어요. 이산화탄소 많았고요. 질소 이런 기체들이 많았습니다. 생명체들이 살기엔 정말 힘든 환경이죠. 우린 못 살아, 그치? 산소도 없고 산소가 없으면 오존도 없는 거거든. 산소는 O2, 오존은 O3. O2가 없는데 O3는 당연히 없죠. 그러면 자외선 차단도 안 되고 육상에서 생물들이 하나도 못 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서 스물스물 단세포 애들이 이제 뿅뿅뿅뿅 이제 태어났습니다. 근데 이 단세포 녀석들은 우리처럼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. 산소가 아닌 산소를 싫어하는 사실 이런 세균들이거든요. 요런 애들이 이제 막 태어났어요. 단세포 애들이 태어났습니다. 근데 누가 짠하고 나타났냐면 바로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. 이게 남세균이라는 애인데 이 친구가 능력을 하나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태어났답니다.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. 광합성을 할 수 있어. 와우. 산소를 막 내보내는 거죠. 그럼 그 당시 생명체들은 깜짝 놀란 거지. 얘가 막 이상한 가스를 막 내보내는 거야. 바닷속에 막 이렇게 뿜어대. 독가스 살포하듯이 난리가 난 거죠. 근데 우리한테는 땡큐지, 감사하지. 걔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이제 스물스물 태어나서 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. 자, 남세균 광합성할 수 있다. 산소를 공급했다.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오존으로 이어져서 육상생물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다.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. 남세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어요.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게 남세균이 화석으로 있는 건 아니고 남세균의 그 흔적, 남세균이 내보낸 물질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.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.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. 화석 만들어지기도 힘들고 실제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남아있지 않겠죠. 근데 지구상 이렇게 곳곳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있어요.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어요. 인천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가보려고 해요. 근데 소청도라는 데 있는데 이 소청도가 엄청 멀어요. 배 타고 한 3-4시간 가야 돼요. 백령도 옆에 있는 건데 보통 한 1박 2일 잡고 가더라고요. 시간도 없고 그리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배멀미가 너무 심하거든요. 3시간 동안 배를 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
속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서해잖아요. 서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. 언젠간 갈 겁니다. 제가 언제 가는지 지켜봐 주세요. 제가 언제쯤 가서 남세균을 보여줄래나 남세균의 흔적이죠. 스트로마톨레이트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스트로마톨라티의 그 의미 기억해 두시고요. 이제 후반부로 옵니다. 이 후반부에 오면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중요해요. 사실 그 에디아카라가 뭐냐면 에디아카라 기라고 선 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마지막 끝을 장식하는 부분이에요. 이때 누가 나왔냐면은 그 스펀지 젤리처럼 생긴 애들이 이제 막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세포예요. 다세포 생물입니다. 근데 눈, 코, 입이 있지는 않고 팔다리가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젤리 덩어리 이런 거 납작한 젤리 덩어리 이렇게 생겼는데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사적인 흔적이죠. 그쵸?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최초의 다세포는 아니에요.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거든. 근데 얘가 좀 이렇게 널쩍하고 좀 크기가 컸어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이 이제 가능한 그런 사이즈였어.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것이고요.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. 식물이었냐, 동물이었냐,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랬었는데, 결국에 연구를 한 결과 동물 쪽으로 이렇게 가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합니다. 끝이에요. 이렇게 되고, 환경과 관련돼서, 기후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자면, 얘네가 그 선캄브리아 시대 전체적인 그 시기 중에서 중간에 한번 빙하기가 있었어요. 빙하기가 확 한번 있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이 에디아카라기라고 했잖아요. 그게 이제 끝나면서 캄브리아기로 넘어가거든. 에디아카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? 오히려 막 온난해, 확 온난해 애들이. 날씨가, 그러니까 기후가 굉장히 온난한 상태가 되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속에 기체들이 잘 녹질 못하거든요. 그래서 산소들이 막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산소가 없는 무산소의 상태가 막 바다가 된 거예요. 생물들이 다 큰일 났지. 이제 적응해가지고 산소 이용해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기체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. 그래서 갑자기 다 같이 죽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빰! 고생대로 넘어가는 거죠. 고생대 캄브리아기. 그때는 난리가 나요. 막 생명체들이 와 이렇게 막 태어나기 시작을 한답니다. 자, 우리 성 캄브리아 시대 쭉 살펴봤고요. 중요한 거 굳이 찝자면은 남세균, 자,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.